성실하게 정말 한 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이고 다른 데 취업은 불가능하니까 돈 벌려면 선택은 이것 하나 뿐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 얼마 전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50대 후반 남성분이 정말 제가 리스펙하는 거죠. 한 회사에서 35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대기업의 2차 벤더 쪽이라고 제가 들었고 퇴사 후에 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2년 정도, 그러니까 총 한 직장에서 35년 그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2년 정도 하니까 총 37년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최초에는 현장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그 뒤에 이제 업무를 현장에서 사무직으로, 그러니까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업무 형태를 바꿨다는 얘기인 거죠. 예전에 현장 일을 하실 때 혈압이 좀 높고 심장이 한 번씩 조여온다 그러나요? 상사분과 인사팀과 협의를 해서 도저히 현장직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업무 분장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완전 이제 그 중소기업도 이제 2년 끝나고 그래서 퇴직금을 한 2억 가까이 돈을 이제 받아 놓으신 돈으로 통장에 넣어두고 이제 조금 쉬자.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특히나 배우고 싶었던 게 이분이 탁구,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배드민턴을 좀 치고 싶었다. 근데 이 성격이 좀 내향형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 좀 몇 달 지나고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금방 지나고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처음에는 쉬고 노는 게 좋은데 내가 일어나서 출근할 회사가 없고 내가 지금 도대체 집에서 뭘 하고 있지?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단 난 아직까지 현장에서 현직으로 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내 머리는 막 팍팍 돌아가는데 내가 쓸모가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통장에 퇴직금 넣어놓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돈 쓰면서 생활비도 하고 까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 국민연금 받을 나이는 몇 년 남았고 그리고 이 퇴직금을 그래서 2억 정도를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월급을 대체할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가 무엇인가? 매장 창업을 해서 창업해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해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주식이나 코인을 나 잘 모르는데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분이 친구분 아닌데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동료분인데 이제 나이는 동갑이신 그분과 그분이 이제 미리 퇴직하신 분이고 이분보다 더 빨리 명예 퇴직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근에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 그러니까 동료분이죠. 나이는 동갑이고 그분이 오피스텔 투자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월세를 받고 계신데 이 돈이 한 달에 60만 원짜리 이 돈이 이 퇴직 이후에 월급이 없는 인생에서 숨통을 조금 틔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쏠쏠하다. 그래서 너 이제 2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게 오피스텔 사가지고 월세 투자할 수 있다. 대구에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를 찾다가 요 상담하러 오신 분이 1호선, 1, 2, 3호선이 있는데 1호선의 역세권 5년차 이내 소형 오피스텔을 한 2억짜리 선에 매수를 해서 106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쪽으로 대출 없이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이제 딱 받으러 오신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10분 중에 6, 7분들 대부분이 그분들이 60, 70% 정도 되는 분들이 이미 매수를 다 하고 계약서를 썼거나 아니면 하고 나서 운영 중에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 하여튼간에 몇 가지 매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요 몇 개 중에서 요거를 해서 월세를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오신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제 예전 영상 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못 보셨겠지만 오피스텔 투자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오셨으면 아마 지방에 아무리 광역시라도 오피스텔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했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오늘 이분께 했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다시 우리 구독자님들께 같이 한번 말씀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차가 넘어가면서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 좀 심합니다. 오피스텔은요. 그리고 최초 분양가 대비해서 여기가 가져오신 매물들 대부분이 크게 분양가 대비해서 이렇게 오르는 가격이 아니고 약간 비싸거나 대부분 매매가 자체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 귀한 동네는 전세 가격이 조금은 오를지 모르겠지만 월세도 오피스텔이 5년 전이나 지금 5년 후나 최초 분양가 대비해서 그 분양 당시의 월세 가격 대비해서 1060, 그때도 1060이었고 지금도 106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슬슬 아마 5년이 넘어가면서 내부가 이제 고장나는 거죠. 옵션 같은 것도 슬슬 고장나면서 수리비가 더 크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될 이제 시기가 오고 있다. 또 매물 같은 거를 생각보다 팔려고 하는 나와 있는 매물들이
네이버 부동산한테 들어가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래가 된 물건들이 별로 없었다. 1년에 몇 건도 안 되는 거래 건수.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 많은데 매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다음에 매도를 했을 때 과연 그 시점, 그 타이밍에 제대로 못 팔 확률이 높다. 이 아파트보다 오히려 이 오피스텔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셔가지고 그 매물을 선택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그거 중에서 가장 싸고 저렴하다고 해서 금매라고 해가지고. 근데 봤더니 그 동에서 약간 그 동 자체에도 향도 약간은 이 남향이나 남부향이 이쪽이 아니고 서향이고 그 동 몇 개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비선호하는 뒷동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싼 건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남향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전면동이나 상가가 이렇게 뭐 교통편이 더 가까운 이런 쪽이 더 좋았을 건데 그리고 대출이 없으시니까 물론 대출 이자 걱정이 없겠죠. 2억 정도 그 정도 해서 보증금 1,000 받으면 되니까요. 향후에 시세 차익이 크게 기대가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될 확률이 크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스갯소리지만 나중에 2, 3년 뒤에 팔았는데 내가 나에게 월세가 계속적으로 줬던 상황이에요. 이미 같은 향의 서양 매물 제가 봤더니만 1억 8천에 매물이 등록이 또 되어 있더라고. 이분이 2억짜리를 살려고 그랬는데 1억 8천짜리 매물이 등록되어 있다. 이분이 모르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2, 3년 뒤에 내가 2억에 샀는데 1억 8천에 2천 정도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보고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2천만 원이 깎은 만큼 내가 월세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그 돈이더라. 시간만 가는 거죠. 역세권이긴 하지만 그렇게 상권이 또 발달하거나 주변 수요가 많다거나 그럴 위치에 있는 매물들이 아니었다. 주변에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가 없었다. 그 대단지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프를 받을 수 있겠죠. 뭐 상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교통편도 있고 상권이 쫙 이루면서 같은 이렇게 상승기 때 같이 딱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나홀로 수준의 오피스텔들이었다. 그리고 소형 위주였다. 주변에 원룸, 그 평수 자체가 다 소형 평수라는 얘기인 거죠.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원룸, 소형 빌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내 오피스텔. 1인 가구 정도만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고 세대 수도 적고 이 매물들 각각 이 오피스텔 가져온 매물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어떻게 가져오셨나. 그리고 현재는 월세 매물이 꽤 많이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매매 물건도 많이 있는데 월세 매물도 많이 나와 있다. 수요가 충분해서 바로바로 임차 맞춰질 상황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음이 더 걱정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오피스텔 건물이 또 혹시라도 생기면 지방에 땅이 많으니까 내 것은 구축이 되면서 임대료는 점점 하락하는 게 필수될 것이고 지방에 특히나 일자리가 많은 없는 지역에 분명히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지역 특성상 현재 아파트도 미분양이 많죠. 아직 구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가격이 또 많이 하락 조정된 상황입니다. 슬슬 전세 매물이 정리 이렇게 가고 있고 아직 매매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소형 아파트, 대단지 그쪽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상권이 잘 형성되고 가격이 조정된 소형 아파트 쪽으로 오히려 오피스텔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거래량이 많고 주변에 교통편이 좋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2억 정도면 저는 그러니까 대출 조금 더 끼고 더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 가격이 더 자산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 쭉 들으니까 조금 아쉬워하시더라.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경험도 당연히 저보다 사회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경험도 많으시고 거의 사회생활을 37년이면 40년 가까이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거죠. 근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이분도 마지막에 가시면서 너무 쉽게 보지 않았는가. 내가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요즘에 수억을 하락을 해서 나중에 그 전에 최고점에 샀는데 수억을 하락을 했다. 손해를 봤다. 대출 사기를 당했다. 분양받았던 호텔, 도생, 지산 이런 거 막 몇 억이 하락하고 임대도 안 나가고 계속적으로 이자만 나가고 경매 넘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요런 투자에 대해서 서로 상담을 가지고 요것보다는 오히려 소형 아파트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남의 말만 듣고 이제 고정수입이 없는 60대 가까운 이제 이분의 상황. 사람이 조금 조급해지고 코너에 몰리고 누가 뭐라고 해서 돈 벌었다더라. 누가 뭐 해서 뭐 투자해서 성공했다더라. 관심을 가지고 내 귀가 이렇게 막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예전에 힘들었을 때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 거죠. 충분히 공감과 이해가 갔습니다. 막상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사람들도 잠시 내가 아닌 상황이 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 모두 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럴수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잘 처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닙니다. 꼭 돈 수천만 원, 수억 원 까먹고 나서 배울 일은 없는 거죠. 타인의 경험 사례를 보고 듣고 내 것 다 하면 됩니다.
성실히 한 회사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투자 재테크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렇게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잘 빨리 오셔가지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이고 천천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특히 지방에서 말이죠. 단순히 수익률, 월세만 보고 투자했다라 최초 매수 금액보다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더욱더 멘탈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기 하기가 쉽지 않은 정신적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이죠. 7월, 8월, 9월 세 달간 저와 온 오프라인 현재 지출 소비 패턴 분석부터 아파트, 건물, 투자 이론과 실제 임장 경험을 같이 쌓아 나가실 분들, 특히 부동산 초보 불인이 분들 저와 함께 하실 대구 독서 모임 나를 위한 불인이 탈출 시즌 2기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정말 쉽게 진행할 예정이고 아래 고정 댓글이나 링크 통해서 지난 시즌에 참석하셨던 시즌 1 멤버 분들의 활동 사진, 후기 글 같이 읽어봐 주시고 시간당 10,000원도 하지도 않는 가성비 모임이라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의 공부는 기본, 추가적으로 저와 또 만나보실 분, 또 새로운 투자 인맥을 평생 같이 할 그런 투자 인맥을 형성하실 분들의 용기 있는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하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